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죠. 2021년 6월 9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회의를 하신 후에 한 걸음 모델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수화물 배송, 그리고 도스 환경의 온라인 판매를 넣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것 때문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자, 그 회의 이름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입니다. 이렇게 비상경제대책 세우면 비상경제 상황이 다들 어려우니까 세운다는 뜻으로,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전략으로 두 가지를 내미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도스 환경대 온라인 판매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규제 개혁이란 것과 그리고 실증 특례라는 것과 한 걸음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규제 개혁을 제가 처음 들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이네요. 1997년도에 12월 3일 날 그 당시 대통령이시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IMF에 가서 차관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딱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IMF는 1997년 12월 3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신문마다 나라가 망했다,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는지 막 그렇게 올릴 때는 한 달 이상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불경기를 겪은 것을 IMF로 기억을 한다면은, IMF가 사실 차관을 IMF에서 얻어왔기 때문에니까 정확히는 12월 3일이겠지만은 그 한 달 이상 전부터 전 국민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님보다 차기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그 당시 당선자이신 분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까지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규제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자 이런 얘기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역업 허가를 받으려면은 자기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잔고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됐어야지만이 그 무역업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세한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면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파상, 무역 오파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5천만 이상 잔고를 6개월 유지해서 그 무역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그런 공장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랑 물건을 받아서 수출을 해줘요. 그리고 대금을 받으면은 커미션을 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오파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서 한동안은 내가 신청하는 날만 통장에 2천만 원 잔고가 있으면 된다였다가 그것도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다, 사기칠 회사 아니다, 유령회사 아니다만 하면은 무역업 허가를 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규제개혁이에요.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 규제를 풀자라는 게 규제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실증 특례 이야기를 할게요. 실증 특례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을 법에 이렇게 좀 저촉이 되더라도 당분간 한번 해보자, 어떤지 해보자, 이게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 전에 이 기술을 못 따라오는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들을 풀어줘서 법과 상관없이 한번 해보고 지켜보면서 해보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중단, 이거 효과 좋은데 하면은 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증 특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실증 특례를 우리가 샌드박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모래 깔려있는, 모래 쫙 깔려있는 데서 막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때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샌드박스라고 불러요. 실증 특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모델,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개혁 얘기했고, 실증 특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모델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모델이란 것은 무언가 하나를 추진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찬성하고 추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한 걸음씩 양보해서 이거를 발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이래서 한 걸음 모델이에요. 세 가지가 다르긴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른 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6월 9일날, 올해 2021년 6월 9일날,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한 걸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도스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정부들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규제 개혁이라는 게 뭐 그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던 규제 개혁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땠느냐. 2014년 2월 5일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부터 있던 건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어떤 것이 규제가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되는 규제가 있을 것인가를 막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해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데 안경을 안경을 온라인으로 파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처방도 받아야 될 것이고 시력 검사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안경을 쓰고서 착용감이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무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들고 나와요. 2016년 4월에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 판매를 하자 해가지고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십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규제 개혁이다 해가지고 막 수차례 논의를 합니다. 근데 안 됐어요,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촛불을 들고서 촛불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을까, 이 이야기는 쑥 들어갔을까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 정권 시절인데도 이번에 한 걸음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2018년 3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혁신 대토론회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도스에서 도스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게 4년가량 됐습니다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도 뭐 덮어졌어요. 근데 2019년 5월에 이번에는 정말 콘택트 렌즈와 관련이 전혀 없는, 정말 관련이 없는 콘택트와 이게 관련이 있다 하려면은 과학기술통신부, 보건복지부, 뭐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나라 돌아가고 돈을 좀 관리하는 데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 행정안전부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콘택트 렌즈나 안경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 관련돼서요. 근데 여기서 콘택트 렌즈 정말 전혀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콘택트 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샌드박스, 그러니까 실증 특례를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신청을 해요. 그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누구랑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 반대한다, 뭐 기획재정부는 좀 찬성하는 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모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콘택트 렌즈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이렇게 어떻게 막아왔는지 이렇게 노력했던 거를 좀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0일 날 아이에버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회사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도스 안경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에버 만드신 분은 신문에 보도되기 위해서 굉장한 로비를 하셨을 거예요. 기자들 쫓아다니고. 원래 그래야 신문 실립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우리가 도스 안경을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신문에다 우리 이렇게 팝니다 라고 실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거기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다비치몰이라는 곳에서도 그렇고 좀 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없어요, 없어. 자, 근데 2008년도 아까 2003년 11월에서 한 5년 가까이, 5년 4년 몇 개월 지났네요. 2008년 1월 9일 날 눈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콘택트 렌즈 구매 해가지고 실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 17일 날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무분별 판매를 한다라고 실려요. 이때 뭐 유통 기간이 지난 것을 팔고 있다.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뭐 지난 것을 팔고 있다. 막 신문에 실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6월 14일 날 신문에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전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지금 콘택트 렌즈 전문점 하고 있는, 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뭐 제가 상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곳에 사장님이 콘택트 렌즈 전문점 차리기 전에 각 온라인 쇼핑몰 모두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팔았었어요. 그거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뭐 정신없이 배송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 6월 14일 날 판매가 금지된다고 실리고 2011년도 11월 22일 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6항의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5항과 6항을 읽어볼게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 온라인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판매가 금지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된 겁니다. 2. 판매자의 사이버몰 가로 열고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네. 자, 이제 6항은요.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사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딱 명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1조는 이런 것을 하면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협회나 좀 신고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현황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뭐 여기 지금 표가 떠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주요 국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시아권에서 안경사 제도가 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따지면은 우리밖에 없어요. 한데 논문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은, 논문 중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해가지고 갖다 쓴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게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은 지금 중국에 반환이 돼가지고서 홍콩하고 중국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콩은 안경사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으면 높지 이렇게 낮진 않을 정도로 위입니다. 물론 안경사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영국 때문이죠. 영국의 그러니까 아편 정쟁에서 중국이 1차, 2차 완전히 깨지고서 홍콩을 영국에다가 뭐 100년간인가 이렇게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관리 받았듯이 총독부란 거를 만들어서 영국이 홍콩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때 홍콩이 영국처럼 안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호주, 뉴질랜드. 네, 영국이 지배했던, 그러니까 영연방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거기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안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사 제도는 홍콩에 없지만은 그 정도로 홍콩에 있는 안경사들은 수준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요 옆에 표에는 영국은 안 나와 있는데,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국과 관련된 나라들은, 유럽 쪽은 훨씬 더 아주 높은 수준의 안경원이 있고 안경사들이 대우를 받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안경원이 36,073군데입니다. 이 표를 만들었을 때요. 그리고 캐나다가 4,739개, 일본이 6,480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3배, 4배가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고요. 우리는 1,747개가 있어요. 안경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사이에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국토 면적입니다. 국토 면적이 제곱미터로 따져서 미국이 우리의 10배 정도 크기가, 죄송합니다, 100배 정도 크기에 가깝네요. 캐나다도 그 정도 가깝고, 일본은 한 4배, 9436이니까요. 4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땅이 넓어요. 그리고 이건 땅 면적을 얘기한 겁니다. 인구 역시 우리는 5,116만 4,435명 인 반면 미국은 3억 2,676만, 캐나다는 우리보다 많이 적네요. 3,500만, 일본은 1억 2,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안경원 수로 미국이 9,059명이 안경원 하나당 이렇게 있고요. 캐나다가 7,439명, 일본이 19,627명인데 우리는 4,761이에요. 이게 인구당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안경원, 전체 안경원과 전체 국민을 안경원으로 나누면은 한 안경원에 4,761명의 고객이 딱 아주 평균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함정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국민이에요. 이 중에 안경을 쓰는 사람은 이게 안 될 거예요. 1살, 2살, 3살 안경 안 낄 테고요. 뭐 생각해보면은 한 뭐 4,761명이 아니라 한 2,300명이나 한 안경원당 이렇게 고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안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서 많은 데는 10,000명이 넘게 고객이 늘 오는 곳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곳은 1,00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간 평균이 이렇습니다. 안경원에 오시는 고객들은 2,300명 정도.
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당 안경원 수, 미국은 3.94, 우리는 111군데, 캐나다는 0.52. 여러분, 1000제곱미터라는 게 1000m, 1000m 이렇게 네모냈을 때 그 안경원이 그곳에 우리는 111개가 있고 캐나다는 0.5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는 집 문을 열고 현관문을 나서서 아파트 높은 층에 사면 내려오셔서, 예,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안경원이 있을 테고, 단지를 벗어나서 걸어가면은, 버스 안 타고도 걸어가면은 내가 걸어서 5분 10분, 한 1000제곱미터 1000m 걷는데 얼마 걸릴까요? 대각선으로 걸어도 1.414 1414m잖아요. 네? 루트 2니까요. 그렇다면 1000 곱하기 루트 2 미터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라고 하면은 1000m 달리기, 남자들은 1000m 달리기 하죠. 여자들은 800m 달리기 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1000m 달리기가 3분 정도가 만점이었어요. 2분, 3분 초반대였는가 만점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걸으면은 몇 분 걸릴까요? 1000m를 한 5분, 10분? 그 안으로 충분히 걷겠죠. 뭐 1000m를 달리기 할 때 굉장히 빨리 뛰는 게 아닐 테고 설렁설렁 뛰니까요. 그러면은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 내에, 10분 정도 돌 수 있는 거리 내에 안경원이 100군데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드물게 있는 곳이 있겠죠. 제주도 전체의 안경원 한 100군데 되죠. 한데 제주도보다 훨씬 면적이 적지만은 서울의 중구 그 안에 한 300군데 되죠. 400군데 되죠. 그 등록 안 된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1000군데 정도, 100군데 정도가 있다 생각한다면은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표 보이시죠? 이 표로 첫 번째 표는 이게 인구수와 안경원 수의 비교입니다. 네 번째로 4번으로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뭐 3번은 일본이고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한 안경원에서 담당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적죠. 그 다음 표는 1000제곱미터당 안경원 수입니다. 우리가 월등하죠. 캐나다는 보이지도 않죠. 자, 방금 표를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뭐 흔히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스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판매하는 방식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안경을 5개를 고르면은 그 5개를 집으로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써보고 뭐하고 그 중에 이 안경이 제일 낫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다시 그 회사로 보내주면은 그 회사에서 그 고른 태에다가 안경알을 조제 가공해서 넣어서 안경을 집으로 보내준대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네요. 미국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중국도 그러는 거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린 없다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난 미국밖에 그런 거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그런 걸 알시고서 이 이야기는 이거에 대해서 그 신문에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것에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댓글을 중에 읽어보니까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안경사들 그동안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우리의 발전을 저해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읽었어요.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미국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그렇게 하나요?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나라들은.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은 옵토메트리 닥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OD라고 그러죠? OD라고 그러는데
메트리 닥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라고 하면 되는, 이거 안 나오는군요. 칠판에 잘렸어요. 죄송해요. OD가 옵토메트리 닥터입니다. 예. 옵토메트리 닥터인데 이거 제도라고 하긴 그렇고 미국은 O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안 질환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있고 시력 검사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시력 검사하고 사위 검사하고 안위 이상 검사, 사위 검사죠. 안위 이상 검사하고 뭐 식이능에 대한 테스트 해주고 하는 검사하는 의사들이 따로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내과 의사 있고 외과 의사 있고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외과 의사들도 흉부외과, 항문외과, 무슨 외과 하면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나뉘는 것처럼 옵토메트리 닥터라고 시력 검사하고 식이능 검사하는 의사들이 따로 있다고요. 이분들이 대개 시력 검사하면 돈을 얼마를 받냐 하면은 주마다 다르긴 한데 90에서 150불씩 받습니다. US 달러로. 그러니까 1200원 생각한다면은 요즘 조금 더 올라가지고서 우리 주식값이 막 떨어졌죠. 우리가 그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뺀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떨어졌죠. 외국 사람들이 돈을 뺀다고 그래서. 근데 그 외국에 같은 경우는 US 달러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1200원 생각하면은요. 90불이면은 9만 원에다가 1800원 더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 그리고 150불이면 얼마예요? 1200원 잡으면은 12만 원에다가 6만 원, 18만 원. 네. 이 정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만 해도 이 OD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되냐고요? 5개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송이 제일 빠른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배송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뭐 요즘 쿠팡에 사는 퀵 서비스 뭐 오늘 사면 오늘 뭐 몇 시 전에 사면은 새벽에 갖다 줘.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줘. 이런 거 말고 그냥으로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안경을 이 사람이 골랐어요. 5개를.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챙겨서 그 다음날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은 우리나라처럼 된다면은 그 다음날 받아. 이틀 걸렸죠? 거기서 골라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받자마자 쓰고 보내도 사흘이나 나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보내요. 하루 이틀. 우리나라처럼 배송이 정말 빠르고 대단한 나라에서도 안경 하나에 한 일주일 걸려요. 물론 이 중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OD 제도가 없으니까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의료법으로 안경사가 시력 검사한 거는 처방을 적어서 외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의료법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검안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력 검사하실 수 없다고요. 내가 처방을 적어서 온라인으로 내가 살려고 거기다 넣으려면은 안과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의료보험 써서 한 10,000원 정도 돈 내고 시력 검사 받으셔야죠. 그 안과에는 의료보험 수가로에 돈이 나오니까 시력 검사하면은 한 25,000원, 30,000원 받겠죠. 미국 OD보다는 못하지만은 여하튼 거기는 그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받겠죠. 안경사들은 완전히 소외된 상황에서. 그리고서 시력 검사를 받고 아침 일찍까지 시력 검사 받고 그날 저녁에 골라가지고서 딱 넣었다 하더라도 일주일이 걸려요. 안경 받는데. 혹시 써봤는데 피팅이 안 돼가지고서 이거 피팅해야 된다면 다시 보내서 받으려면은 열흘이 딱 넘어가요.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 그래요. 배송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건 보내면은 사흘, 나흘, 5일, 6일, 일주일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얘네들이 이거를 하면은 3주에서 2달, 3달이 걸린답니다. 안경을 받으려면은. 그런데도 얘네들은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미국은 안경을 하면은 받는데 안경원에 찾아가서 안경을 하면은 테를 골라 놓으면은요. 그
그 시중에 있는 안경원에, 미국에 있는 안경원에 오디가 없어요. 오디가 없어요. 오디가 그 계약돼 있는 오디가 있어요. 옵토메트리 닥터가 며칠 날 우리 안경원에 오시니까 그날 오십시오 라고 그래서 한 사나흘 있다가 일주일 다 이렇게 돌아가면 날짜가 맞는 날 가서 그 오디한테, 옵토메트리 닥터한테 시력 검사를 받고, 그리고 처방을 주면은 뭐 들어가세요, 안경은 한 나흘쯤 있다 나옵니다 해서 그때 안경화를 주문해서 만들어서 받아서 그때 작업을 해요. 안경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온라인 매장을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안경을 해도 일주일이 걸리는 건 예사고, 안경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계실 거예요. 호주로 이민 가 계신 분들, 뉴질랜드를 가 계신 분들,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안경을 자기 가족들과 다 싸가지고 가요. 바리바리. 왜냐면은 안경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시력 검사만 한 15만 원 되는 데인데 안경 가격은 얼마 할까요? 다 해서 시력 검사 그 나라에서 받고 그 나라에서 뭐 하려면은 웬만한 안경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요. 그런데니까 3주 걸리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을 좀 여러 개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검색어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안경 한 칸 띄고 외국인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많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외국 분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안경을 하고 10분 만에 안경이 만들어졌다 기절할 상황. 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이 한 걸음 모델로 해서 온라인으로 도수 안경을 팔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안경사들이 반대한다 해서 그거를 선진 그 문물과 안경사들의 9세대 문물의 충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이구, 기가 막혀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안경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발달이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그렇게 못해가지고서 이렇게라도 해보려는 미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지금 시스템을 굉장히 낮게 보고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서울시 안경사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그동안 1인 시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1일 날 5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49명을 맞춰서 기재부 앞에서, 지방의 수도권은 그때도 안 됐어요. 8명인가 9명까지 된다고 그랬더니 10명 이상 안 돼서 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그때였어요. 7월 1일이. 근데 지방은 50명 이상은 안 된다 해서 49명을 채워서 시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여럿이 보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이 하는 1인 시위는 괜찮다고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데 6월 14일부터 2주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젊은 안경사분들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왜 젊다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젊은 분들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계세요. 물론 그 주도하신 분 몇 분이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은 아니어서 젊은 안경사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안경사 모임에서 즉
기재부 앞에서 하다가 국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트 소프트 본사 앞에서 하고 있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부에서 6월 25일, 26일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지부의 회장님께서, 최병갑 회장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1인 시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중앙에는 중단했습니다. 좀 쓰다가 뭐 중앙에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중단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남대로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으려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협회에 이런다고 높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앞장선 사람들 정도 되나? 봉사하는 사람 정도 되나?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저는 협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걸음 모델을 해결했다, 한 걸음씩 양보하라는 거에서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무슨 한 걸음 양보냐 해가지고 우리가 양보 안 하고도 우리가 목표한 바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계속 투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4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해라, 풀어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계속 안경이 휘달리고 있습니다. 휘달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꿈틀을 안 했으니까요. 무슨 꿈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틀했다고 저한테 얘기는 많이 합니다. 가서 항의했다고. 아유, 옛날에 그때도 항의했고 하는데 무슨 항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항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이번에 우리 제대로 꿈틀합시다. 제대로 꿈틀해서 다시는 우리의 업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단결투쟁.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설이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